실제로 쓰레기집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주민들이 있어서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주도에 수상한 집이 있답니다. 위로 이렇게 수북이 쌓일 정도로 되게 오래됐어요. 저 지금 쓰레기 저렇게 막 재려놓고 있는 거. 푸르른 바다가 무색하게 풍경을 헤치는 쓰레기 집이라는데요. 밤 되면은 여기 골목이랑 요 지붕 위로 바퀴벌레가 엄청 다녀요. 거대한 쓰레기로 뒤덮인 한 주택. 대체 누가 왜 집에 쓰레기 산을 만든 걸까요?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주택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이 뒤섞이고 켜켜이 쌓여서 마치 쓰레기 산을 방불케 합니다. 엄청난데요? 네. 이 세월이 흔적이 느껴지는 수많은 쓰레기에 이 담벼락에는 경고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요? 네, 게다가 집 주변을 날아다니는 파리와 또 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공포스러운 정도인데요. 계세요?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큰 소리로 불러도 보고 실례합니다. 수차례 노크도 해봤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수상한 쓰레기집. 인근 주민들은 이 집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식당하는 입장에서 가게 앞에 저런 게 있으니까 좀 보기도 흉하고 파리가 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발소에 오는 손님마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사라지지 않는 악취와 벌레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답니다. 게다가 쌓이다 보니까 뭐 지나가다가도 막 그냥 무단으로 막 버리고. 문제의 집이 동네의 쓰레기 공터로 변질되면서 주민들까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는데요. 자, 이 정도면 집주인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는 그거는 모르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지만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주민들. 자, 대체 집주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곳저곳 수소문하던 와중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옆집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가 계속 집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베란다에서도 나오고 안방에서도 나오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제가 잡은 것만 10마리 바로 옆이다 보니까. 이날도 건물 외벽에는 수많은 바퀴벌레가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벌레들이 집안에도 들어와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데요. 자, 유독 바퀴벌레가 기승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쌓여있는 종량제봉투를 블록 사이로 바퀴벌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옥상 따라서 이 사이사이로 바퀴벌레가 다 튀어나와요. 이 안쪽 보면은 음식물에 통 같은 거를 막 넣어놔가지고 이쪽으로 진물이 여기가 진물이 많이 났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썩어가면. 네, 맞아요. 동사무소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으로 넘어갔다니까 시청으로도 문의하고. 그럼 신고해도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사유지니까 뭐 할 수가 없다고 이 말만 들었어요. 계속. 시청에 꾸준히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조치는 딱히 없었답니다. 반복되는 민원에도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명함 한 장 주시면 제가 현장하고 한번 통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는 말에 관련 내용을 전화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폐기물을 이제 돈이 되는 폐기물들도 있고 해버리니까 이게 소유권이 인증이 돼 있잖아요. 쓰레기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답답해요. 치우지도 못하고 토지주가 마음대로 치우다가 이제 만약에 형사고발을 하거나 뭐 그래버리면은 주인이 있는 쓰레기라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게 시청의 입장인데요. 법적으로는 일단 그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임의로 쓰레기라고 정의하고 쓰레기라고 평가해서 임의로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는데요. 쓰레기집 등기 등본에 새겨져 있는 집주인의 이름. 자, 이 사람을 아는 사람 대체 어디 있을까요? 소유권자분하고 좀 아실까 싶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아마 땅 주인이 사장님이실 건데. 같은 동네에 있는 도매가게 주인이 쓰레기집의 집 주인이랍니다. 자, 이번 사태를 묻기 위해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혹시 선생님 쓰레기인가요? 아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자, 놀랍게도 쓰레기의 진짜 주인은 토지주가 아니랍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예 만나면 다 피해버리고 경찰 지구대도 상관없어요. 막 무대으로 막 들이대니까 피해버리고 안 나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고 밖에서 쓰레기 출첵을 계속 한 거야, 저거를. 우리한테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아.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쓰레기의 주인인 전 세입자가 떠나면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됐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집주인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치울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더불어 이거 큰 문제가 되네. 예를 들면 그거 1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나 주장해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쓰레기 그쪽에서는 이거 내가 재산이다, 자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쓰레기를 치웠다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섣불리 치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틈도 없이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그게 5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 자, 그렇게 주민들이 고통받은 시간이 무려 5년. 시청에서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동사무소에서는 생활 폐기물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치우세요 치우세요해서 여러 번 얘기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에서는 8월 12일자로 수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요.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로 해갖고 이제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고 무허가로 해갖고 영업행위를 한 걸로 판단이 된다. 네, 행정에 미흡한 대처로 무허가 고물상 운영과 쓰레기 문제가 이제야 드러난 건데요. 5년이나. 자, 이번 문제, 과연 5년이나 걸릴 문제였을까요? 일단 폐기물관리법과 크게 행정대집회법 두 가지 법이 이거에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조치명령은 폐기물의 소유자, 폐기물의 관리자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스스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은 행정대집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고, 다시 한번 이 쓰레기를 임의로 치우시러 경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제 치우지 않으면 폐기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 그 뒤에 그 비용을 임차인, 여기서는 쓰레기 주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절차가 꽤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심지어 임차인이 이거를 만약에 저항을 하고 만약에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2년 정도 이내에 해결이 되고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6개월, 1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사정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린 데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이 사태를 좀 더 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건 행정의 방치가 동조했다고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년째 방치되는 쓰레기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책임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집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 쓰레기들은 이렇게 또다시 방치되는 걸까요? 자, 바로 그때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청에 다녀왔어요. 저 세입자가 그 쓰레기는 다른 누가 아무라도 치워도 괜찮다고 그런 각서를 써왔더라고요. 드디어. 네, 다행히 쓰레기의 주인인 전 세입자에게 쓰레기 포기 각서를 받아냈는데요. 자, 드디어 이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그까지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인터뷰하기가 좀 껄끄러운 입장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처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시청. 주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쓰레기 처리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창문 한 번 열지 못했던 상인들과 생존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5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과연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좀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차 책임자인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배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쓰레기가 사라진 깨끗한 동네를 맞이하고 싶답니다. 어떻게든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빨리 치워야. 치워야 좋지. 치워야지. 좀 제발 좀 치워줬으면 진짜 감사드릴 것 같아요. 쓰레기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민들.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세밀한 관심과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쓰레기집이 방치되는 5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저희가 몇 차례 쓰레기집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해결책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좀 개선이 돼야겠고요. 최소한의 좀 장치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국적으로 이런 쓰레기집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에서조차 손을 놓고 있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저장 강박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 폐기물 근절은 물론이고요. 또 행정 대집행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계는 좀 남아있죠.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위협이 되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뭐 행정 명령을 하고요. 또 이행 기간을 두고 여기서 불이행했을 때 대집행을 하거든요. 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